제일 많이 균이 들어오는 거는 엄마의 충치균이 아기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예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엄마들이 이렇게 쭉쭉 빨아도 보고 젖병, 젖꼭지, 그 다음에 아기한테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예측과 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치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유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구치로,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치 시기에 보통 이제 애기들이 충치가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치 갖고 치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치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유치가 있음으로써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를 그냥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영구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를 빼버리면은 그 유치가 있었던 자리가 오그라들게 돼요. 우리 영구치 중에서 이빨 하나 중간에 빼면 양쪽 치아 쓰러진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유치를 빼버리게 되면 양쪽 치아들이 쓰러집니다. 양쪽 치아들이 쓰러지면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옆으로 나오게 돼요. 덧니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아들이 다 건강하고 깨끗해야지 영양 섭취도 잘하고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가 아프면 딱딱한 거 잘 못 먹듯이 어린이들도 이가 아프면 딱딱한 거 잘 못 먹고 밥을 잘 못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한쪽만 씹는 습관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들면은 나중에 턱이 틀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지만 적절한 발달을 하는데 턱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 아래턱 같은 경우가 발달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우리 보통 옥니라고 그러죠. 이게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무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턱이 아예 좀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무턱이나 주걱턱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은 이런 발달이 안 돼서 또 그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니까 이빨 하나 없어도 신경 안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어린이들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 조카가 이제 어렸을 때 충치가 있어서 앞니를 빼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항상 입을 이러고 찍었대요. 애들도 굉장히 심미적인 부분들, 컴플렉스를 느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앞니가 이렇게 빠지게 됐다 그러면 아니 나중에 영구치 나니까 괜찮을까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또 어린이용 그 부분 틀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매 학기가 되면은 충치는 감염성일까요? 전염성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치는 전염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충치균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충치는 감염성입니다. 충치균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균이 들어오는 거는 엄마의 충치균이 아기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예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엄마들이 이렇게 쭉쭉 빨아도 보고 젖병, 젖꼭지, 그 다음에 아기한테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엄마들이 이렇게 막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사람이라면 살면서 균은 감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기들이 앞니가 썩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유병 우식증. 아기들이 보통 이렇게 우유병을 쭉쭉쭉쭉 빨다가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잠드는 경우, 이 앞니빨 안쪽에 우유가 조금 고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고이는 것들 때문에 이가 속에서 썩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기가 잠들거나 이랬을 땐 우유를 먹이지 말고 뭐 보리차 같은 걸 먹여라. 보리차도 이렇게 설탕 안 넣은 거. 아니면은 뭐 자기 직전에는 우유를 못 먹게 해라라든가. 특히 우유병보단 더 큰 게 이유식 먹일 때인 것 같아요. 이유식도 이렇게 조금 초기에 약간 걸쭉한 이유식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거 이렇게 먹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안쪽에서 잘 썩게 우유보다 사실 그런 약간 건더기가 있는 이유식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만듭니다.
사실 애들한테 과자 못 먹게 하고 초콜릿 못 먹게 하면은 굉장히 좀 슬픕니다. 그거 애들한테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못 먹게 할 건 없고요. 대신 먹었으면 입을 헹굴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들 양치질은 양치를 얼마나 잘하냐 이것보다는 양치를 꼬박꼬박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양치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가글이라도 이렇게 해서 웩 하고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가까운 치과 가서 검진 자트제트 하시고 필요하면은 뭐 불소도포라든가 아니면 실런트라고 애기들 그 충치 생기지 말라고 치아에 코팅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한다든가 레진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충치 있을 때 떼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치과를 자주 데리고 가서 검사하고 필요하면은 조그만 충치 있을 때 치료하시고 이게 돈도 제일 적게 들고 치아도 제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 치약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농도나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뭐 향료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치약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약순물을 드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면은 약수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물 성분이 치아를 변색을 시키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뭐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인데 다 괜찮다 그러면 괜찮을 거고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이제 특정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간혹 보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린이 교정 같은 경우에는 성인 교정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보통 어린이 교정 같은 경우에는 성장 교정이라 그래서 치아를 교정하기보다는 턱뼈 자체를 교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턱뼈는 굉장히 큰데 치아는 작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공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꾸로 치아는 큰데 턱뼈가 작다. 그러면은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간이 없으니까는. 그랬을 때 턱뼈를 늘려주거나 이런 방법이 이제 성장 교정이에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얼굴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얼굴을 크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얘가 성장을 할 때 턱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다. 이거는 턱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를 하나 빼갖고 그 개수를 줄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교정과 의사들이 진단을 내려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염없이 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보통 이때는 이빨에 붙이는 장치보다는 꼈다 뺐다 하는 장치들을 많이 쓰거나 가끔 보면 얼굴에 뭐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목에다 이렇게 밴드 해갖고 줄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턱의 위치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장치들인데 보통 어린이 교정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어린이 교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좀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어린이 그 구강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좀 많이 벗어나기도 했는데 일단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